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성 스토리로 당신의 오늘을 위로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그 기적 같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당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TV 속 외국의 도시는 언제나 더 반짝였고 그들의 언어, 문화,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한국? 거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아직도 말 타고 다니나? 어느 외국 언론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때 우리에게 항변할 수 있는 목소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기술자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부모들, 어두운 반지하 방 안에서 조용히 꿈을 키우던 청년들.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이 땅의 내일을 바꿔갔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국 대학의 교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GDP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버스 기사님, 흔한 분식집에서도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낯선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며 함께 걸어가주는 청년. 그런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을 몰랐습니다. 외국에서 K- 문화가 인기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고, 외국 언론이 한국을 찬양할 때조차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라며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래 멋진 나라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체험하고 돌아가서 그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밤 11시에도 여자가 혼자 걸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병원 시스템이 이 정도로 체계적인 나라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네요. 그 말은 사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더 자랑스럽게 여겨도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일어선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외국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기록이자 당신이 살아낸 찬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영상을 듣고 나도 그 한국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이 나라는 이미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기술 경영을 가르치는 학과의 주임 교수로서 그는 언제나 혁신과 시스템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지도해왔죠. 어느 날 그가 속한 연구팀은 아시아 4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마지막 나라로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 나라도 작고 아직은 선진국이라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던 그가 한국의 데이터를 처음 접하고 난 뒤 10분도 지나지 않아 말문을 닫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오지가 연결되고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연동되는 통합 시스템. 병원 예약도 공공서비스 신청도 모두 모바일로 끝나는 나라. 심지어 노인층까지도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며 동네 식당에서도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병원 가려면 전화 돌리고 택시 잡으려면 길에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나라야?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온 충격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다. 그 안엔 한국 사회의 깊은 정서, 가족 일관계, 고통, 희망,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절묘하게 녹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 소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감성 리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한국으로 직접 이끈 결정적 이유는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초 그는 한국으로 연구 출장을 떠납니다. 공항에서부터 그는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화장실이 호텔보다 더 깨끗했고 입국 심사가 순식간에 끝났으며 외국인 안내 전용 카운터가 따로 마련돼 있던 것.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건 환영받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던 길. 운전기사에게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자 그는 통역 앱을 꺼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DONT worry, I'll try my best. Welcome to Korea.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Try my best. 그 말 속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진심이 있었죠. 며칠 후 그는 대학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학생들과의 강해 후 인터뷰에서 그는 한 여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요. 가진 게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만든 분들이요. 그는 순간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날 그는 삼청동이라는 곳을 산책하던 중 길을 잃고 방황하던 외국인을 도와주는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기 없이 설명해주려 애쓰던 모습. 괜찮아요, 천천히 가봐요. 라고 웃으며 손짓하던 장면. 그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선진국보다 더 선진적인 마음이었고 그는 그것을 한국의 진짜 힘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출장 마지막 날 그는 전통시장에서 작은 선물 하나를 삽니다. 조그만 손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에 적힌 문구는 이랬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빛납니다. 그 문장을 보자마자 그는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 우린 한국을 항상 작게만 봤을까? 왜 우린 항상 한국보다 우리가 낫다고 착각했을까?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의 문장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참아낸 역사, 견뎌온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곳, 효율을 줬지만 여전히 정을 기억하는 사회. 그게 바로 그가 보고 느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알아야 한다. 아니, 배워야 한다. 그들의 기술보다 태도와 정신에서 진짜 선진국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 바로 그 안에 세상이 주목하는 감동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서울의 작은 찻집에 앉아있던 그는 문득 이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은 바쁘고 언제나 속도는 빠르고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지만 그 안에는 천천히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그는 며칠 사이에 느꼈던 겁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서울 성북동의 한 노포에서 정갈한 한식 한 끼를 먹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신 아주머니께 그는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내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뿐이죠. 그 한마디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머릿속을 되짚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세계 교대제로 일하는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정류장에서 외국인에게 지하철 앱 설치를 도와주던 중학생, 새벽에도 웃으며 택배를 전해주는 아저씨, 그리고 고장난 우산을 고쳐주던 노점상 할아버지까지. 그들의 얼굴엔 피곤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공동체였다. 귀국 당일 아침, 그는 명동 성당 근처에 잠시 들렀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그곳에서 그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전쟁을 겪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우린 늘 배고팠어요. 그게 다예요. 배고프니까 버틸 수밖에 없었지. 그는 그 말이 한국의 진짜 역사라는 걸 직감합니다. 눈부신 경제성장, 반도체, K-팝, 의료 시스템. 그 모든 성취의 뒤에는 배고픔을 견디며 일어섰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는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작은 거울을 하나 삽니다. 그 거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빛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 단지 효율적인 기술일까? 빠른 인터넷, 정리된 거리, 정시 도착하는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먼저 길을 알려주는 마음, 조금 불편해도 웃으며 참는 마음,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묵묵한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소리 없이 실천해온 보통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 동료 교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발표 중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배움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곳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인 청중들은 놀랍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수식어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한국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제목은 우리가 몰랐던 한국, 우리가 배워야 할 한국.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사람을 보았고 사람 속에서 진짜 국가의 얼굴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 나라로부터 존경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 지하철에 정리된 선, 어르신을 위한 자리, 편의점의 따뜻한 인사, 밤늦게도 열려있는 학원의 불빛. 이 모든 것이 한 외국인에게는 기적처럼 보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만들어온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엔 자신도 바뀌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만난 것들, 그건 단지 풍경이 아니라 사람과 삶의 온기였습니다. 그가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국은 사람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가 떠난 이후 나는 자주 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한국은 사람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맴도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이름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런던의 지하철에서, 아르헨티나의 교실에서, 미국의 대학 강단에서, 케냐의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한국을 말하고 누군가는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이 경험한 따뜻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정류장에서 줄을 서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어르신을 기다려주고 지갑을 주우면 끝까지 주인을 찾아주는 그 마음. 그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국민입니다. 마이너스.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단 70년 만에 전 세계가 놀란 기적을 이뤄낸 나라. 그 중심에 당신과 내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도 기업도 아닌 바로 보통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역시 그 역사 속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헌신들, 묵묵히 참아온 수많은 밤, 그리고 오늘도 가족을 위해 일터로 향하는 당신. 당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빛났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오래된 문화를 가진 나라들과. 하지만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상처주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 지쳐있고 가끔은 이 사회가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마음은 존재합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자리, 도시락을 건네는 손, 문 앞에 놓인 익명의 쌀 한 포대. 그것이 한국입니다. 세상이 한국을 알아보지 못했던 시절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인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떠나며 자신이 찍은 사진 중 가장 좋아하는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른 아침 한 청소 노동자가 지하철역을 닦고 있는 사진. 그는 말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모두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줄 차례입니다. 우린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어떤 외국인의 칭찬보다, 어떤 통계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안의 힘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켜온 하루하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 그 자체로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소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꿔놓았던 그 조용한 순간들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야기는 때로 약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요. 그저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지하철에서 받은 작은 친절 하나,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된장국처럼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감동 스토리 채널은 당신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천만 번 클릭되는 자극적인 뉴스보다 소리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하루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조회수가 아닌 진심으로 움직이는 채널이 되려 합니다. 당신의 숨겨진 사연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기억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그건 당신 안에도 이미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이자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진심을 담아 기다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감정에 집중하고 싶은 날, 혹은 아무 말 없이 위로받고 싶은 날. 그럴 때 감동 스토리 채널을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진심을 담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감동을 더 멀리 퍼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고, 구독 버튼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세상이 잊고 있는 감정,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순간까지 우리는 그 모든 걸 잊는 당신의 이야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